태계 시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여기는 JWBC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미디어센터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의 약화와 뇌세포의 손상으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못하는 치매로 이어져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지요. 이를 방지하려면 뇌세포 손상을 막기 위해 손과 입을 항상 움직이고 뇌를 많이 쓰고 건강한 식사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지내야 한답니다. 중원노인복지관은 회원 여러분들을 치매에서 안전하게 지켜드리려고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한 뇌활동 증진과 건강한 식사 제공,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삶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운 햇빛실버 방송팀 PD 영규헌, 기획 김선주, 연출 윤정혜, 장옥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안소연 인사드리면서 중원복지관 회원님들을 즐겁게 해드리어 건강하게 따뜻하게 모시는 JWB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계의 연정. 유교적 법도에 충실했던 이황 퇴계가 매와 향기가 짙게 풍기는 젊은 한 여인을 향한 애정이 담긴 한 편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퇴계 이황은 48살 때 단양 군수로 부임했는데 18살 미모의 광기 두양은 첫눈에 대나무처럼 고든 퇴계를 연모하게 되었고, 퇴계도 부인과 아들을 잇따라 잃었던 터라 공허한 마음에 두양이 싫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30년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의 교감이며 반상의 신분을 뛰어넘는 극적인 로맨스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두양은 시와 글과 검은고에 능했고 특히 매화를 좋아해 항상 퇴계의 곁에서 검은고를 타며 퇴계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해주었지요. 이러한 사랑을 시작한 지 9달 만에 퇴계가 경상도 풍기 군수로 정금 발령을 받게 되어 두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고, 두양이 단양 광기 소속이어서 결국 퇴계는 혼자 풍기로 떠나야만 했지요. 떠날 때 꾸린 짐 속에는 두양이 준 수석 2개와 매와 화분 1개가 있었답니다. 떠나기 전날 밤에 서로 마주 앉아 주고받았던 시입니다. 퇴계는 사별기탄성, 죽어 이별은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생별상측측, 살아 이별은 슬프기 그지없네. 그리고 퇴계는 마을을 였지요. 내일이면 떠난다. 기약이 없으니 두려울 뿐이다. 두양은 말없이 먹을 갈고 붓을 들어 시 한 수를 썼네요. 이별이 하도 서러워 잠들고 슬피 우는데 어느덧 술도 비워 없어지고 님마저 가는구나. 꽃지고 새우는 봄날을 어이할까 하노라. 이날 밤의 이별은 결국 긴 이별로 이어져 퇴계가 70살로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두 사람은 한 번도 다시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퇴계가 부재학, 공조판서, 예저판서로
승승장구를 하였는데도 모른 척 한 것은 아마도 두양은 퇴계에게 누가 될까 하는 마음이라고 짐작한답니다. 퇴계와 이별을 한 후 두양은 광기를 그만두고 퇴계와 즐겨갔던 남한강가에 움막을 짓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별 후 퇴계가 두양에게 보낸 시입니다. 황건 중간 대성현 누렇게 바랜 예착 속에 성현을 대하며 허명일실 자초연 빈방에 홀로 조용히 앉았는데 매창우견 춘소식 매화 핀 창가에서 봄 소식을 다시 보니 막향요금 탄절현 검은고 마주 앉아 질끈켰다고 한탄하지 말라. 퇴계가 말년에 안당 도산서원에서 지날 때 병세가 이독해 무의식 중 옷에 설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경황 중에 불결하니 매화 화분을 딴방으로 옮겨라고 하였는데 그 매화가 바로 두양이 준 것으로 각별히 애지중지하였다고 합니다. 퇴계가 병이 깊은 1570년 섣달 초 여덟의 날 제자들이 부축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는데 겨울 햇살이 쏟아지는 방 윗목에 두세 송이 꽃망울을 매달고 있는 매화 화분을 보고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하고는 이 말을 끝으로 미소 띈 표정으로 앉아서 이승을 하직했으니 이때 선생의 나이 70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동의 도산서원에는 그때의 매화가 이른 봄에 피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양이 퇴계에게 난초를 보냈는데 단양에서 함께 기르던 것임을 알아차린 퇴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자신이 평소에 마시던 우물물을 손수 길어 두양에게 보냈답니다. 두양은 이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새벽마다 퇴계의 건강을 비는 정화수로 소중히 다루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정화수가 빛깔이 변한 것을 보고 퇴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며 두양은 소복 차림으로 단양에서 도산서원까지 나흘간을 걸어 찾아가 돌아가신 님을 뵈려면 죽어서야 만날 수 있다고 하며 퇴계가 즐겨 찾던 강선대에 묻어달라는 말과 함께 남한강에 투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계의 종가에서는 남한강 강선대에 두양이 묘에 벌초하고 그녀의 덕을 기린다고 합니다. 달빛을 머금은 영창에 구부러진 매화꽃 가지 하나가 비추어지면 아리따운 두양이 다시 오는 듯. 퇴계가 매화꽃 피는 밤을 헤매는 듯한 노래를 바리톤 이종록이 부른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지요. 매화꽃 피는 밤. 매화꽃 피는 소리는 추억의 옷자락을 흥건히 적시는 논
안녕하세요. 장옥자입니다. 회원 여러분, 제가 더 늙기 전에 좋은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이름을 개명했어요. 예? 바꾼 이름이 뭐냐고요? 예, 장민조입니다. 옥돌 민자에 지을조 장민조입니다. 이번 달까지만 장옥자로 진행하고 다음 달부터는 장민조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알로하오에로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하와이 민요로 전 세계적으로 불리는 알로하오에는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여왕인 릴리우오 칼라니가 1878년에 우연히 노을진 해변 언덕 위에서 헤어지는 연인을 보고 작사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여왕은 말을 타고 민중 시찰하는 일을 좋아했었는데 한 번은 오하우 섬을 순찰할 때의 일이었답니다. 노하우 나무 골짜기를 넘어서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카네오해만 바다 일대는 남대 평양의 빨갛 저녁 노을이 비추고 있었고 그때 한 쌍의 남녀가 언덕 위에서 포옹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답니다. 여자는 자기의 목에 걸었던 레일을 청년의 목에 걸어주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낭만적이었지요. 그러나 청년은 사탕수수 농장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여자는 호놀룰루에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다운 전경을 지켜보고 있던 릴리우 칼라니 여왕은 마음속으로 알로하오에 라고 속삭였으며 그 순간 시와 멜로디가 잔잔하게 여왕 가슴에 떠올라서 작곡과 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알로하는 사랑 또한 안녕이란 뜻이며 오에는 당신이란 뜻으로 알로하오에 즉 당신이여 안녕 이란 뜻의 제목을 붙였답니다. 회원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하와이 마지막 왕으로 기록된 여왕 릴리우오 칼라니의 애국 정신이 담겨 있는 비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하와이의 여왕이 되기 전 공주 시절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인사를 나눌 때 소름 끼치는 말을 했답니다. 나에게도 영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지요 라고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말을 했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말에 영국 여왕은 황당하였고 하와이 야만인 마오리 조의 혈통이 감히 영국 빅토리아 왕가의 혈통이라니 왕가를 무시하는 언행으로 분노를 느꼈겠지요. 릴리우오 칼라니 공주는 우리 조상 중에는 영국 사람을 잡아먹은 선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영국 사람은 먹지 말아라 맛이 없다 라고 했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영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만든 미국이란 나라에게 하와이를 빼앗긴 자신의 조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한 말이 아니었을까요? 사랑이 담뿍 느껴지는 하와이의 멜로디로 알로하오에를 회원 여러분 들어보시면 비록 나이가 든 우리도 매혹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질 겁니다. 알로하오에
조상이 영국인을 잡아먹었다는 릴리우 칼라니 여왕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오리족 언어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알로하오에. 릴리우 오칼라니 여왕의 조상이 영국인을 잡아먹었다고 하여 끔찍한 느낌이 들었지만 노래소리는 하와이 바람처럼 감미롭고 애절한 사랑을 담고 있는 노래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목에도 꽃은 핀다. 이른 줄 인생은 백전노장. 산전수전 모두 겪고 이제는 황혼을 바라보지만 깃발 벌럭이던 청춘은 어디론지 가버리고 가슴에 회왕과 아픔만 남아있지요. 아무리 노년의 즐거움과 여유를 강조해도 우리들 가슴에는 낙조의 쓸쓸함이 깃들어 있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신체가 옛날 같지가 않아 3355 허물없이 모인 자리에선 화제가 건강이지요. 나의 청춘만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새 고개 숙인 남자 대열에 끼어 있네요. 노년은 쾌락, 탐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독의 근원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고대 로마의 대철학자 지네로가 죽기 전에 쓴 노년에 대하여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던 돈, 명예, 술, 이성, 사치 등의 유혹에서 과연 우리 노인들은 이제 버림받은 것일까요? 생로병사의 순리에 따라, 관점에 따라
해답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아님은 확실하지 않은가요? 이 나이에 무슨 짓을 하여도 부끄럽지 않고 남의 눈치 살피지 아니하여도 되는 원숙의 나이에서 더 이상 잘난 채 가진 채 할 필요도 없이 마음 편히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것을, 어느 한 곳 불편하여도 다른 곳이 모두 건강하니 축복이라 여기며 삽시다. 스스로 절망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어느 곳에든 자신의 할 일과 즐거움을 찾아 나섭시다. 인생은 70부터 고목에도 꽃이 핀다고 했는데 그까짓 회충인이라고 안 된다는 법도 없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라도 걷고 뛰고 산을 오르며 젊게 산다면 인생 70의 연장이 20년이니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유롭고 여유있게 슬기로운 해방의 시기를 즐기며 사느냐, 울면서 사느냐는 당신의 몫이고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제 봄이 되었으니 경쾌한 삼바 리듬과 신나는 노래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드려 고목에도 꽃을 피우시라고 가수 이광조가 오셨네요. 즐거운 인생, 이광조의 노래입니다. 눈부신 태양 아래로 사랑이 익어가는 거리, 멋있는
틈 없는 사람은 박식하고 논리정연해도 정이 가지 않습니다. 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여지도 있고 이미 들어온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창구입니다. 굳이 틈을 가리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빈틈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틈은 허점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틈을 열고 유연한 생각으로 여유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 벌써 시간이 다 되어 아쉽습니다. JWBC는 건전한 노인 문화를 선도하고 회원님과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더 밝은 노인의 삶을 창조하는 방송이 되기를 바라면서 JWBC 해피 실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PD 연규헌, 기획 김선주, 아나운서 윤정혜, 장옥자, 담당 복지사 안소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